자, 앞 시간에 이어서 411페이지의 85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당사는 전월 주식회사 제1상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 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총 543만원을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이 543만원 돼야 되겠군요. 단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면은 선납세금 생각나시죠?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세액 7만원이 있었습니다. 7만원을 선납세금으로, 그리고 50만원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일시 대여한 것이니까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그래서 일시 대여한 단기 대여금에 원금 500과 이자 50만원을 오늘 받은 것인데 원천징수 7만원 뺀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계를 써보면 85번은 이런 분계가 되겠네요.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5,430,000이 들어오고, 그리고 차변의 7만원은 선납세금 7만원이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가 제1상사 500만원 자산 감소하고, 대변에 이자 수익 5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되죠. 네. 다음에 8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7번 문제는 대표이사 최민철로부터 시가 1억 원의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일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취득세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자, 취득세는 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건물 1억 원짜리를 증여받았어요. 건물 1억 원에다가 취득세 500만 원 해서 차변에 건물이 1억 500만 원이 되겠고, 대변에 1억 원은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산 수증 이익, 영업의 수익이죠. 1억 원 수익 발생했고요. 그리고 500만 원은 현금이 나간 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5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자산 수증이익 요 계정 과목이 여러분이 기억이 나셔야 되겠죠.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자, 다음에 8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9번 문제는 주식회사 상인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300만원 중에서 50%는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했고 나머지 50%는 면제받았다. 채무면제이익. 면제받은 거 있죠? 예, 이것도 영업의 수익에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개념 과목이 있어요. 예,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 자, 분계를 쓰자면
차변의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이 오죠. 거래처는 상일이 되고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변은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으니까 당좌예금 거래처는 우리은행 15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으므로 채무 면제이익 1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 감소, 대변의 채무 면제이익 수익 발생입니다. 차변에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죠. 다음은 9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 이거에 대하여 현금 배당액과 주식 배당액을 아래와 같이 당일 수령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오늘 수령했으면 차변에 현금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한 주당 800원씩 받았다는 거죠. 한 주당 800원씩. 그러면 몇 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1000주 가지고 있죠. 예. 1000주를 가지고 한 주당 800원이면 80만 원 받았네요. 예, 현금 80만 원. 대변은 우리가 배당을 결의했을 때 미수금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배당을 결의했을 때 미수금. 근데 미수금으로 잡았는지, 만약에 미수금으로 잡았다면 미수금으로 자산 감소를 시키는 거고, 만약에 그 배당이 결의된 날 미수금으로 그 회계 처리를 안 해놨다 그러면 이날 배당금 수익으로 잡으면 돼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배당금 수익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배당을 결의한 날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 이미 대변에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해 놓고 차변에 미수금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은 미수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주식 배당을 받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계 처리 안 하죠? 주식 배당 받은 건. 네, 주식 배당을 받은 것은요, 주식을 그냥 무료로 받은 거예요. 회계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수량만 늘려준다, 장부에서.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91번은 이와 같이 현금 배당 받은 것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다음에 9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출처인 주식회사 여유통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했던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50만 원을 차감한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상환했습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원천징수 했죠. 원천징수 50만 원 한 것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자, 일시적으로 차입했다는 게 뭐예요? 단기 차입금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와야죠. 자, 93번 차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여유통상. 금액은 3천만 원. 부채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200만 원을 지급해야 되죠. 차변의 이자 비용 200만 원 비용 발생. 자, 대변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3,200만 원을 다 주었느냐? 50만 원을 차감한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는 바로 열고 한국은행 여기에서는 3,150만 원이 송금이 됐다. 50만 원을 우리가 왜 공제했죠? 세금으로 공제했죠? 그래서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50만 원. 우리가 세금을 원천징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변 합계 3,200만 원, 대변 합계 3,200만 원 딱 맞죠. 자, 거래 후 결합관계 아시죠? 차변의 단기 차입금은 부채 감소, 차변의 이자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대변의 예수금 부채 증가다. 예.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주변에 있는 분계는 다 쉬운 거네요. 예. 뭐 그게 새롭다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죠. 자, 9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산 분계. 예, 결산 분계로 넘어왔네요. 이제 분계 얼마 안 남았네요. 영업부에서 홍보차,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구입하여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기말 현지 미사용된 금액 130만 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차변의 소모품이죠? 130만 원. 미사용된 거,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그런데 우리가 이건 뭐를 정리했냐면 광고 선전비를 정리한 거예요. 소모품비를 정리한 게 아니고. 그래서 대변에 가는 건 광고 선전비 130만 원. 소모품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변이. 그래서 이게 차변에 자산을 증가시키고요. 대변에서 비용을 취소시킨 건데 우리가 보통 차변의 소모품 오는 정리는 대변이 소모품 비였는데 이 경우는 이 볼펜을 영업부에서 홍보차 볼펜을 구입했고 그때 구입했을 때 소모품비로 처리한 게 아니라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에서 빼줘야죠. 자, 96번 문제로 가볼게요.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 박상준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후 반납액이 결산 현재 각각 가지급금 계정 잔액에 30만원과 가수금 계정 잔액에 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결산일에 정산 분계를 하며 출장비는 전액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무슨 말이죠? 12월 연말에 부산으로 출장을 갔는데 아직 지금 박상준에 대한 가지급금이 30만 원이 있는 상태고 가수금이 7만 5천 원 있는 상태다. 자, 정리 전인데 박상준 영업사원이
회사로 7만 5천 원 입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0만 원을 가지고 요 기간 동안 부산에 갔는데 7만 5천 원 빼면 22만 5천 원이잖아요. 22만 5천 원을 여비교통비로 사용을 했고 남은 돈 7만 5천 원을 입금을 해서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 회사에서는 가수금으로 잡아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산 때 이거 정리해야죠. 이제 미룰 수가 없어요. 오늘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여비 교통비 22만 5천 원 비용 발생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가수금은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시켜서 잔액을 없애야 돼요. 가수금 7만 5천 원은 임시계정이니까 결산 때 없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는 가지급금. 이건 거래처 걸어줘야 되죠. 박상준 30만 원. 가지급금 정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96번 문제는 조금 새롭습니다. 네,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적은 아직은 없었는데, 네, 지금 결산일 다 되어가지고 출장을 막 엊그제 지금 다녀온 거 아니겠습니까? 27일 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라서 결산일 날 정산하세요 이거예요. 근데 왜 97번을 우리 96번을 왜 풀었죠? 97번 풀어야 되나? 네, 그냥 풀죠. 자, 97번도 풀겠습니다. 네. 자, 97번은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자, 부족했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4만 원 중에서 3만 2천 원은 판매 직원의 시내교통비, 여비교통비죠. 누락으로 밝혀졌으며 잔액은 업무상 사용되었으나 결산일까지 내역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4만 원 중에서 3만 2천 원은 여비교통비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잡손실이죠. 부족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현금 과부족을 어디다 기록할지는 나중에 생각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자, 시내 교통비로 밝혀졌으면 여비교통비인데 비용 처리해야 돼요. 비용 처리는 비용 발생한 차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32,000원. 자, 8,000원은 내역이 안 밝혀졌어요. 잡손실. 결산일은 바로 잡손실 처리해야죠. 그리고 대변이 자연스럽게 현금 과부족으로 좀 넣으시면 됩니다. 4만 원. 대변이 현금 과부족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99번 문제 구해보겠습니다. 자, 당사가 기발행한 사채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말의 사채의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에 대한 상각비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액면가는 1억 원이었는데 9천만 원에 발행했어서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00만 원이 지금 있었다는 얘기죠. 사채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상각하는데 유효이자율법 사용 시에 300만 원 상각하고 정액법 적용 시에 200만 원. 우리 유효이자율법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거 액면 이자율을 가르쳐줘야지 제대로. 그래야 현금 지급액도 분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 그냥 요것만 단순히 이것만 하라는 거네요. 300만 원. 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본문에서 배웠지만 이자 지급 시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에 맞춰서. 자, 차변에 우리가 이자 비용을 발생해야죠. 300만 원을. 그리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 사실은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거하고 그 차액만큼만 이걸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밖에는 분개를 못 하겠네요. 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뭐만 알고 가냐면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할 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세요. 자, 10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6월 1일에) 1년분 사무실 임차료 3,600만 원을 선불로 납부하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네요. 기말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월할로 하시오. 자, 6월 1일이면 말이죠. 6월부터 12월 거는 선납이 아니죠. 예,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니까 5개월치가 선납세금인 거 아니죠. 선급 비용인 것이지. 예, 5개월치. 그러니까 7개월치는 6월부터 12월이면 7개월이죠. 7개월치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임차료 비용 발생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7개월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1년분이 3,600만 원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7 나누기 12 하면은 7개월치가 계산이 돼요. 그죠? 자, 3,600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했더니 2,100만 원이 나옵니다. 2,100만 원을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101번은 차변에 임차료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네, 이거는 임차료로 비용 발생시켜야죠. 차변에 임차료 2,100만 원, 대변에 선급 비용 2,100만 원. 7개월치는 선급 비용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 103번으로 가볼까요?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정기예금이면은 이거는 이자 수익이고, 자, 정기예금을 7월 10일 날 했어요. 만기는 2023년이고요. 1,000만 원을 했는데 이자율이 이거 연 이자율이죠. 6%입니다.
자, 이자 지급은 2023년도에 받을 거지만 우리는 이게 결산이니까 결산일의 발생주의에 따라서 자, 7월부터 12월 것까지 이자 계산해야 돼요. 월할 계산. 1월 미만은 그냥 한 달치로 계산해라 했으니까 7월부터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딱 6개월이죠. 자, 그래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경과이자. 경과이자는 1,000만원 곱하기 6% 6개월치죠? 곱하기 6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되죠. 자, 6%면 60만원. 30만원이네요. 예, 30만원이죠. 자, 요 30만원은 경과이자, 즉 이자 수익으로 발생시켜야 됩니다. 자, 이거 먼저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의 미수수익 30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30만원. 이렇게 분개를 먼저 해야 돼요. 이점표를 입력해야 됩니다. 미수수익은 자산 증가되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이죠. 두 번째 거, 장기차입금 신한캐피탈에서요 22년 10월 1일 날 차입을 했습니다. 5천만원을 연 이자율 7%로 했고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6개월분씩 지급하기로, 후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면, 자, 10월 1일 날 차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뭐예요? 이자를 지급한 일이 없죠?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후지급이니까,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가 단기 기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자는 내년 4월에 지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이건 발생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 계산을 해야죠. 예,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원금이 5천만원, 거기에 이자율 7% 곱해서 10, 11, 12 3개월치잖아요. 곱하기 3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나오죠. (87만 5천원) 나오나요? 예, 87만 5천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차변의 이자 비용 87만 5천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87만 5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이자 비용은 비용 발생이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번은요 분개를 두 건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점표로.
자, 그러면 이제 10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5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결산 문제. 기말연재 단기매매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세요. 네. 자, A사 보통주, B사 보통주. 종목별로 하라는 거니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분계를 두 건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장부 금액이 2,200인데 2,400. 그러면 요건 200만원 자산 증가 시킵시다. 예, 먼저 A사 주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 20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만원. 거래의 결합 관계가 자산 차변이 자산 증가, 대변은 수익 발생이죠. 또 하나 이번에는 B사 거를 해야 됩니다. 평가 전 장부 금액이 5,500인데 가격이 5,350으로 하락했습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5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50만원. 이런 분계를 전표를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뭐예요? 비용 발생이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뭐예요? 예, 자산 감소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문제와 같이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세요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할 때는 자, 평가 이익이 200만원이고 평가 손실이 150입니다. 그러면 평가 손실은 평가 이익하고 상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평가 이익만 50만원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만원, 아니요 50만원.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하라 하는 것은 요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하라는 거니까, 예, 요 200만원과 요 150만원을 상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손실은 없어져 버리고 평가 이익만 50만원으로 인식하는 요런 전표를 우리는 하나의 전표로 이 건을 처리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주식이 뭐 두 가지, 세 가지였을 때는 문제를, 지시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라, 아니면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라. 아무 말이 없으면 하나의 전표로 하는 게 간단합니다. 예, 그냥 아무 말이 없고, 이렇게 주식 A사, B사, C사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하나의 전표로 하세요. 아무 말이 없을 때는 하나로 하든 뭐 종목별로 하든 다 맞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10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1년 10월 1일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를 행하시오. 결산일 이전의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진 상태라 이랬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말이죠. 전기에 처리됐던 거, 이게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네, 그래서 올해 결산할 때 전기 거하고 같이 상계 처리할 거는 같이 상계 처리해 줘야 돼요. 자, 전기에 500만 원에 취득을 해가지고 480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왜 남아 있느냐? 이게 자본으로 지금 금년에 넘어와 있습니다. 자본이기 때문에 20만 원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금년도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3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그것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30만 원이잖아요. 평가 이익이. 그런데 평가 이익을 이거를 상계하면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만 인식하게 돼요. 이거를 대신에 20만 원은 평가 손실로 메꿔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평가한 거는 그냥 전년도 손익에 반영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거를 다시 우리가 감안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죠. 이 결과만 가지고 비교하죠. 이 평가 금액과 이 평가 금액 가지고. 자, 그래서 분계를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107번은요. 자, 차변의 단기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이 30만 원 증가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30만 원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산을 증가시켜 줘요. 대변에 전기의 그 평가 손실 본 거, 그걸 먼저 기록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이죠. 20만 원 있었죠? 500에서 480만 원으로 하락했으니까 이만큼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니, 부채란다. 자본.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없어져요. 잔액이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것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 또한 수익 발생이 아니고 이것도 자본 증가예요.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 30만 원, 자본 증가 30만 원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문제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전기에 이런 게 있을 때. 왜 어렵냐면은 전기에 있었던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상계시키면서 회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다. 외화 관련 손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자, 외화 자산? 근데 왜 장기 차입금이죠? 문제를 이걸 좀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죠. 이 자산을 외화 부채로 좀 고쳐주세요. 밑에가 외국은행의 장기 차입금이니까 외화 부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주세요. 외화 부채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22년도겠죠. 발생일이 9월 10일 날 외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15,000불을 차입을 했습니다. 장기니까 뭐 2, 3년 되겠죠. 9월 10일 날은 달러당 1,350원이었는데요. 결산일에 1,400원으로 50원이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율이 올라간 것만큼을 부채로 더 증가시켜줘야 돼요. 외화 부채는 환율이 올라가면 부채도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하면서 외화 부채를 평가하면서 환율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부채가 증가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그래요. 외화 환산 손실. 그럼 얼마가 되느냐? 한 1달러당 50원이니까 여기 15,000을 곱해볼까요? 15,000달러 곱하기 50원 75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75만 원은 비용입니다.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의 부채 증가,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외국은행 75만 원이 되어가지고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만약에 외화 자산이어가지고 외국은행에 정기예금을 만약에 했다 라고 한다면 외화 환산 손실이 아니고 외화 환산 이익이 되죠. 75만 원만큼 정기예금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외화 부채로 바꾸어서 해봤습니다. 밑에가 장기 차입금이라서. 저기 만약에 외화 자산이라고 그랬으면 계정 과목을 정기예금, 외국은행에 정기예금 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외화 자산이 되죠. 그럴 때는 여기 평가 환산 손실과 환산 이익이 서로 뒤바뀌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분계 연습 109번까지 했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5분까지 쉴까요? 3시 5분까지.